네, 안녕하세요. 요즘 교육 이은혜입니다. 요즘 교육으로 문의를 되게 많이 주고 계셔서 저희가 오늘 또 한 번 더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교육 다녀오셔서 바로 지금 찍으러 오신 김현주 이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요즘 교육이 요즘에 굉장히 화제가 되어서 저도 기쁩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을 만나고 오셨어요? 오늘은 기운이 있는 분들. 기훈님 어떤 분들? 네. 리더 후보군들. 어. 그러니까 지금 리더인 분들, 팀장님들은 기운이 없거든요. 근데 리더 후보군 분들은 에너지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차세대 리더 후보군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문의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뭐 책임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대부분 그 교육을 약간 보상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쉬고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줬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더 그렇게 혜택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을 약간 보상처럼 쓰는 거죠. 그런 분들은 어떤 내용이 필요해요? 이분들은 이제 리더 후보군이잖아요. 보직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리더십 교육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빨리 이렇게 길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의 A to Z를 처음부터 좀 이렇게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로는 셀프 어웨어니스라고 해서 자기 인식, 내 강점이 뭐야? 내가 어떤 게 보완점이야?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인식해 주는 이런 세션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강점이다 이런 걸 잘 인식을 못해. 근데 내가 이런 걸로 퍼포먼스가 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이제 인식하면 거기에서 굉장히 또 다른 치유, 힐링 이런 걸 좀 받는 경우가 많죠. 한 4일 정도 진행하신다고 들었거든요. 4일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이틀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 교육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틀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셀프 어웨어니스에 대한 부분들 하고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 기초적인 부분들 좀 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소통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가 성과를 내는 거는 어떻게 이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위로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협업하는 부서하고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후배들하고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건가, 그 방법론이 좀 다르잖아요.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죠. 한번 시뮬레이션도 해보는 거네요. 그렇죠. 보직을 받지 않았지만 상사하고 소통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협력사나 그 다음에 다른 부서하고도 되게 중요하고 많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셀이라고 하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2-3명 정도 후배들을 데리고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당장 내가 이런 게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풀면 되겠군요. 이런 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실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리더십도 배울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내가 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만들 수 있는가. 사람을 관리한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리딩하고 육성하는 기술인데 그 기술도 본인이 배워야지 쓸 수 있죠. 리더십에서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타일의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목적지는 같지만 다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찾는 거죠. 나는 이런 게 되게 편하구나. 난 1대1로 대화하는 게 좋아. 난 1대1 너무 부담스러워. 난 이런 거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다른 방법은 뭐지? 이런 스타일을 찾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 학습자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나 절대 팀장 안 한다. 나 절대 파트장 안 한다.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나갈 때는 나 한번 파트장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것이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지금은 다들 리더를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언보스팅이라고 하는 게 너무 두드러지면서 못하러 내가 저런 책임을 맡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교육을 통해서 리더라고 하는 게 되게 의미 있구나. 내가 한 번쯤은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 용기를 갖게 되는 것만도 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나의 강점을 좀 잘 알게 되는 거. 내가 이런 게 잘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이런 게 좀 보완이 필요한 사람이었어. 이런 걸 좀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실질적인 스킬을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소통 스킬이랄 게 뭐 별거 있어. 사람하고 친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협조를 요청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갈등을 관리할 때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구나. 이런 걸 좀 지식적으로도 알게 되고 내 케이스에 접목하게 되면서 내가 무능해서 이런 걸 못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부담에서 용기를 갖게 하는 좀 과정인 것 같네요. 그렇죠. 만약에 리더가 안 되더라도 리더의 굉장히 오른팔로서 조직 안에서 자기 성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길을 배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교육 담당자분들이 이 과정을 좀 설계하시려고도 하고 준비하시려고도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좀 더 이분들한테 핏하게 할 수 있을지. 우리 회사에서 리더의 후보군 혹은 차세대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까지 둘 것인가, 그 대상자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팀장 보임이 1년 전의 단계인지 아니면은 중간 관리자 정도인지 이렇게 어떻게 대상을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교육 과정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팀장 직전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우투제트를 좀 알려주는 게 좀 필요하고, 중간 관리자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좀 중간 관리자한테 좀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어서, 일단 첫 번째는 대상을 좀 명확하게 한다. 그리고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추가적인 베네핏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보상으로 느끼게끔 해주는 교육으로 어떻게 이걸 스토리텔링으로 세팅할 거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해요. 관계를 잘 다루고 후배와 또 상사와의 소통이 차세대 리더군의 역량인 것을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후보군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저희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요즘 교육에서도 더 유익한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